미국 아이비리그 졸업생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직업을 선택할까요? A그룹은요, 돈이 될 만한 직업을 선택했고, B그룹은 자기가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흘렀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백만장자가 101명이 나왔습니다. A그룹에서 많이 나왔을까요? B그룹에서 많이 나왔을까요? 반갑습니다. 라이프코치 백종호입니다. 네, 오늘은 꿈은 어떻게 찾는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꿈은 조작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아직 못 보고 오신 분들은 여기서 보고 오세요. 오늘의 주제는 흥미입니다. 좋아하는 일. 네, 여러분은 어떤 일을 좋아하시나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연구 정답이 뭘까요? A? 아닙니다. B입니다. 백만장자가 101명이 나왔는데 이 중에 100명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했던 B그룹에서 나왔습니다. 반면 A그룹에서는 딱 한 명. 자, 그러면 여기서 드는 질문은 도대체 내가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일은 어떻게 찾아? 궁금하죠? 우선 기본적으로 흥미는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활동으로서 좋아하는 거. 두 번째는 감상 또는 지적 유희로서 좋아하는 거. 세 번째는 직업으로서 좋아하는 흥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활동으로서 좋아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주말마다 친구들하고 모여서 풋살. 너무 재밌어. 그런데 풋살 선수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게 활동으로서 좋아하는 흥미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었죠? 지적 유희. 이거는 감상으로서 좋아하는 거 또는 학과, 공부하고 싶은 거. 뭐가 있어요? 프리미어 리그 보는 거 너무 좋아요. 그리고 뭐 축구 경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런 거 공부하고 감상하는 거에 취미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직접 풋살 하는 거, 축구 하는 거, 그건 별로 노관심. 그게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지막은요, 직업으로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직접 풋살 선수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직접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서 끝장을 보고 싶은 거예요. 축구 선수로 돈 벌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마지막 세 번째 분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야, 어떤 대상에 흥미가 있으세요? 자, 그럼 실제적으로 흥미, 이거 어떻게 찾아요? 난제죠, 난제. 제가 오늘은 세 가지 실마리를 좀 풀어드릴 테니까 한번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방법은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흥미의 어원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이 흥미의 어원, 첫 번째 뜻은요, 사이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좋아한다라는 건 계속해서 신경 쓰인다는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사이에 있으면 신경이 가잖아요. 근데 이런 거예요. 저 먼 발집,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사랑하는 애인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자꾸 아저씨가 왔다 갔다 알짱알짱 걸으면 어때요? 아이씨 막 이러잖아요. 그거예요. 사이에 뭔가가 있으면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흥미도 마찬가지. 뭔가 내가 뒤돌아서면 또 관심이 가고 에너지가 계속 가는 거예요. 관심이 가는 거예요. 신경이 계속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신경 쓰이게 만드는 거. 자꾸 관심이 가게 만드는 거. 그게 뭔지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어떤 활동을 하고서라도 끝나고 계속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최고가 되고 싶고 그게 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반드시 기록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활동과 에너지를 투입할 수 있는 거. 그게 뭔지를 찾으셔야 돼요. regular basis라고 하는 지속성. 단회성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에너지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게 뭔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행복한가요? 네, 행복하죠. 완전 행복합니다. 그런데 항상 기쁘진 않아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건 재밌는 거 아니에요?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립니다. 왜? 좋아하는 거 한다고 항상 재밌지 않아요. 항상 즐겁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좋아하는 걸 하더라도 엄청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반드시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무조건 재미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오해하는 거예요.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싫지 않은 거, 다시 도전해보고 싶은 거, 그게 정말 좋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대상, 그런 활동이 뭔지를 일정 시간을 두고 고민해보세요. 이 흥미의 어원, 또 다른 어원 중에 하나는요, 흥미가 중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중요하다라는 건 무겁다라는 뜻이죠. 무겁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무거운 걸 빼버리면 가벼워, 공허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 저를 예로 들어볼까요? 저는요, 이렇게 말로 사람들을 동기부여하고 꿈을 찾아주고 희망을 부여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앞으로 나가게 도와주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고 무거워요. 그래서 이런 일을 저한테 싹 빼버리잖아요. 허탈해요. 공허해져요. 여러분한테 그런 일, 그런 분야, 그런 활동이 뭔지를
고민해 보시고 찾아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변하는, 물론 이 외에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다 언급하지는 않을게요. 여러분이 네이버나 구글에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좋은 질문들을 많은 분들이 올려두셨어요. 그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자문자답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이것만으로도 좀 부족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그건 바로 진단검사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 과학적인 진단검사를 활용할 때는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흥미를 추출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활동을 고르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 흥미 검사는요, 자기 보고식 검사예요. 즉 자기가 스스로를 판단하고 정답을 체크하는 거거든요. 이걸 다 자기 보고형, 자기 보고식 검사라고 해요. 너 글 쓰는 거 좋아하니? 체크. 너 안팎에서 일하는 거 좋아하니? 체크. 너 활동 좋아하니? 체크.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활동을 고르게 만드는 진단검사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홀랜드 검사가 있는 거예요. 뭐 스트롱 검사. 홀랜드 검사는 워크넷에 들어가시면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직업 선호도 검사 L형 하시면 돼요. 청소년용도 따로 있으니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또 다른 추출 방식은요, 직업을 선택해서 흥미 분야를 추출해내는 방식이에요. 대표적으로 버크만 검사가 있어요. 이거는 직업을 선택해서 그 직업 이면에 숨겨진 흥미 분야나 흥미 직업, 군, 이런 것들을 추출해냅니다.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두 가지 추출 방식을 모두 다 해보고 크로스 체킹을 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이 버크만 진단, 제가 아주 애정하고 제가 시중에 웬만한 20가지 이상의 진단검사를 다 해봤는데요. 제가 이 중에서 특별히 하나를 고른다면 버크만을 골랐어요. 왜냐하면 가성비도 너무 뛰어나고요. 굉장히 방대한 내용의 정보를 우리한테 선사합니다. 또 제가 전문이기도 해요. 자, 진단검사를 활용할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요, 진단검사는 꽤나 스펙트럼이 넓은 정보를 주기 때문에 그 진단 결과가 나온 당일에 옳고 그름이나 가치 판단을 너무 섣불리 끝내지 마시고요. 일정 기간을 두고 여러분 경험이나 지식을 매칭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좋아하는 일을 찾는 법 세 번째 실마리, 그건 바로 동사와 명사의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에게 필요한 답, 솔루션, 정보들은요, 어디에 있어요?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무의식 속에 다 있어요. 이미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정렬이 좀 안 됐을 뿐이에요. 아직 꺼내 쓰지 못할 뿐이에요. 그럼 그거 어떻게 꺼내요? 공명 원리를 활용하면 됩니다. 주파수가 같으면 울림을 만들어내요. 그게 바로 공명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명사에만 집중해요. 내가 좋아하는 직업, 명사.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 뭐 되고 싶어? 저 의사요. 이렇게 의사. 너 뭐 되고 싶어? 작가요. 작가. 이거 명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동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명사와 동사의 균형을 맞춘다. 이게 이 뜻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실제로 저한테 찾아온 고객 중에 한 분은 작가라는 명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동사로 뜯어보니까 나레이션 하다, 그리고 구조화하다 라는 동사가 발견됐어요. 물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동사가 발견됐지만 핵심 동사가 한 3-4개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우리가 작가에서 끝나면 그냥 뭐 글 쓰는 일,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정보를 구조화하는 일에도 관심이 많았고요. 이건 뭐 꼭 글을 쓰는 일에 국한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레이션 하다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말로써 내가 쓴 글을 읽어주고 퍼다 나르는 일에도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직업 명사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그 명사라는 직업을 얻은 뒤에 실제로 뭘 하다, 뭘 하고 싶은지 그 동사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즉, 그 동사를 찾아내서 명사와 동사의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 동사를 어떻게 찾냐면 제 강의를 들으시거나 저한테 코칭을 받으시면 제가 실제로 한 500여 개가 넘는 시중에 나와 있는 동사를 계속해서 제가 업데이트하고 있거든요. 이 동사 워크시트를 드리는데, 그래서 작업을 같이 해나가는데, 그럴 수 없다면 여러분 워크넷에 들어가세요. 워크넷에 들어가시면 직업사전, 직업 분류표가 나옵니다. 이 분류별로 여러분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관심이 가는 분야를 클릭하시고 거기에 직무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 직무 설명을 주의 깊게 보세요. 저는요 직업명이 잘 선택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학과 검색으로 들어가세요. 학과 검색에 들어가면 수많은 대학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관심이 끌리는 학과를 클릭하시고 학과 설명에 잘 보시면 뭐뭐 하는 일, 뭐뭐 하다, 이렇게 동사 형태로 나온 단어들이 수두룩 빽빽할 거예요. 그걸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 뭐뭐 하다, 뭐뭐 하는 이 동사형 표현을 다
체크하셔서 하나로 모아보세요.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이 어디에 끌리는지, 뭘 좋아하는지 그 분야와 대상을 찾아내는 실마리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 흥미, 좋아하는 일을 찾는 실마리, 방법 3가지를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은 좀 핵심적인 거 3가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 3가지를 중심으로 나눠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하나로 모은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직접 가서 보고 느껴야 돼요.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확실한 확신이 다가오게 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정보가 수집됐고 정리가 됐다 싶으면 과감하게 관련된 책 한 5권 읽어보시고요. 관련된 사람도 한번 5명 인터뷰해보세요. 그러면 또 다른 실마리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네, 오늘은요, 좋아하는 일, 흥미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